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재명희 형님이 민주당을 완전히 그냥 찢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과장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EJ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랑캐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오랑캐를 무찌른다라는 뜻으로 나하고 적대적인 세력들 사이에 그 불화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한다. 자기들끼리 그 힘을 좀 소모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사실 그런데 이런 말을 쓰기에도 웃긴 게 지금 이거는 뭐 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우파가 똑똑해가지고 뭐 쟤네들 사이에 뭔가를 부추기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지들끼리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들끼리 지금 민주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크게 봤을 때 친이재명계, 친명계와 반대로 친문 세력을 비롯한 그 비명계들이 있죠. 그 친명계와 비명계, 그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 거대한 계파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최근에 민주당은 대규모 집안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반토막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보면은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은 친문 그러니까 비명계 정치인들은 현재 대규모로 자기들의 지역구가 전략지로 선정이 되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공천에서 컷오프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또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이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전남 전북 출신의 민주당 586 터줏대감들도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대규모 숙청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자, 심지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문재인과 이해찬의 협조 요청도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이가 그냥 묵살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은 추진력 하나는 이 양반 정말로 어마무시해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 공천 학살의 서막이 오르고 있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 5, 6개월 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찬성으로 마침내 기적적으로 통과가 한번 되었지만 하지만 그 뒤에 법원의 판사의 노골적인 그런 정치 판사 편향된 구속심사 기각으로 인해 가지고 재명이가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앞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속되면 좋겠다고 너무 기대를 많이 걸길래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구속이 이번에 되든 안 되든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모두 끝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이재명의 추진력이 훨씬 더 강력해가지고 아주 그냥 민주당 내부를 제대로 개박살을 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고민정의도 어떻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면서 민주당 내부가 개판이 되어가지고 공천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영표 등을 비롯해가지고 비명계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이재명의 면전에다가 대놓고 남의 가죽을 벗기다가 네 손도 피칠갑이 될 거다라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홍모 의원이 의총장에서 이재명한테 욕설도 했다라고 해요. 네 손이 피범벅이다, 네 가죽은 안 벗기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홍모 의원에게 자제하라고 하자 자제 이 땡땡 자제 이러면서 무슨 억양과 뉘앙스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뭘 자제하라는 거냐라고 이렇게 쌍욕이 나왔을 정도라고 해요.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되시죠? 지금 민주당 안에 그 집안 싸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홍모 의원이 사실 민주당 안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지는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비명계 또 컷. 임종석, 기동민에 이어가지고 홍영표도 사실상 배제됐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급격하게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니까 저도 기분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거를 했냐면은 홍영표가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비명계 대표 인사 중에 하나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를 무려 전략 지역구 지정 요청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한 국회의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 국회의원의 그 지역구를 전략구로 이렇게 지정 요청을 해버리면은 영입 인재 등을 비롯해가지고 전략 공천을 꽂아버리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역시 화끈하죠. 우리 재명희 형님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한테 대가리 치켜두는 것들을 그래 저렇게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이재명은 딴 거는 몰라도 우유부단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있어도 저 사람이 그러니까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있어도 이재명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일단 그 노선을 한번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풀악셀을 바른다라는 겁니다. 자, 덕분에 여러분들 최근에 민주당 내부는 대규모 집안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반쪽으로 파탄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의 계파 갈등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상처는 여러분들 갈등 봉합이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메이저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총선이 잘 안 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이가 깜빵에 가게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이 지금 턱 밑에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재명은 의석수가 좀 줄어들고 털리든 말든 100%내 사당이나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깔고 안고 가겠다. 대한민국의 제2정당을 그래도 골수 정치 세력을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관점도 있고 뭐 끝까지 자기는 안 물러나면 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거짓된 선거 결과로 만들었던 게 그 민주당의 거품 같았던 180석인데 그것보다 줄어드는 거는 지금 현재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쪼개지든 말든 과거에 이재명 본인이 바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나쁜 사람들이 있죠. 경기 동부연합, 옛 통진당의 그런 골수 인간들입니다. 골수 북한 간첩들을 대규모로 데려다가 정치판에 일단 국회에다가 꽂아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실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정치를 깊게 아는 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력도 안고 가면서 골수들도 꽂아 넣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총선이 좀 잘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기적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인간들이 수십 명 포진하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의석수 결과만 놓고 단순히 우리가 방심을 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지나가면은 어찌 됐든 간에 진짜 골수 간첩들이 수십 명 대거 민주당으로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더욱더 급진적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미래의 얘기는 우리가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다시 명확한 현재로 돌아오자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재명은 빠꾸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살벌하고 시끄럽고 지독한 민주당 내의 거대한 반발에도 이재명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재명의 추진력과 결단력은 흔들림 없이 편안합니다. 불도저처럼 밀고 가고 있어요. 자,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사퇴하라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또 가만히 안 있죠. 이재명에게 반발하는 그런 기존의 민주당 다선 의원들, 터줏대감들의 지역구를 쫓아다니면서 이 개딸들도 뭐를 하냐면 지그들 민주당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엄청난 분노와 욕설을 쏟아냅니다. 위협을. 그러면은 이럴 때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도 속이 절대로 곱게 가지는 않겠죠. 자기들 지역구가 눈뜨고 뺏기게 생겼는데 곱게 안 물러난다라는 겁니다. 이판사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치다르면서 극한 대립으로 서로 맞서는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저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감정, 증오심이 끓어오를 때 그 행동력과 에너지가 강력하거든요. 국힘당에 의석 뺏기는 것보다 국힘당 애들한테 의석 좀 뺏기는 것보다 공천을 개판으로 하는 이재명이 더 밉다라는 사람들이라든지 반대로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고 골수팬이고 강성 민주당 지지층인데 우리 대표님을 공격하는 민주당 안의 배신자 너희들 수박들 너희들이 나는 더 밉다. 국힘당보다 너네들이 더 밉다. 이런 구도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구도라는 겁니다. 어쨌든 천만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민주당은 바로 그 극한의 내부 집안 싸움, 감정 대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도 타민족과 하는 전쟁보다 내전이 오히려 더 잔인한 양상을 띈다라고 또 전쟁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딱 그 꼴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리가 여러분들 그래 어떤 자리인데 저 달콤한 기득권과 권력, 계파가 다른 서로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특히 감정의 골이 깊거든. 그 친명과 비명계는. 자, 문재인 오른팔 노릇하던 민주당 진영의 골수 중의 골수인 대표적인 친북 인사이자 운동권 출신인 임종석이도 그래가지고 제메이 형님이 날려버리고 있고 그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딴에는 무려 5선이었던 안민석이도 우파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저 인간을 날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 형님이 단칼에 지금 모가지를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홍영표, 안민석이 나왔던 사람이네요. 그리고 기동민이 등등
말 안 듣고 꼴 보기 싫었던 애들 싹 다 도려내고 있는 게 우파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의 손으로 지금 그 칼을 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시원시원해가지고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586 운동권들도 그동안 정치 구단 행세를 하면서 지들이 사회 모든 거를 통달한 것 마냥 그렇게 까불었는데, 한편으로는 민주당 586 운동권 너희들도 참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던 시절에 제명의를 쳐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제명의를 보내려고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그때는 툭하면 부결시키고 툭하면 부결시키고 같은 편이라고 쉴드 쳐주던 방탄국회의 사례가 여러 번 있었죠. 강성 지지층들, 개딸들의 공세가 무서워가지고 눈치 보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너그가 그때는 감싸고 돌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결과가 결국 어떻습니까? 눈치 보고 우유부단하면은 저 판에서는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명이 같은 사람이 마침내 민주당의 운동권 너그들을 손볼 줄을 몰랐단 말입니까?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이재명과 그 깃발 아래 모여있는 비주류가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한평생 동안 586 운동권 니들 밑에 눌려 지내면서 그 밑이나 닦아주고 운전기사 노릇하고 뒤치다 거리하고 심부름 해주면서 평생을 가슴속에 한이 맺혀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비주류 출신의 이재명계예요. 평생을 가슴속에 그 출세욕과 성공욕에 한이 맺혀가지고 권력욕에 수십 년 동안 586 운동권 주류 너그들 밑에서 수십 년간 칼을 갈아온 사람들이 지금 제명이 밑에 몰려있다니까? 저 사람들이 물러설 것 같아요. 이권 다툼 앞에서. 그 좋은 기득권을 586 평생 이미 여러 번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586 운동권 니들이랑 그거를 나누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처음 권력의 단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를 하겠죠. 그 이런 거를 모르면서 뭐 정치 8단이네 9단이네 까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가짠타라는 거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러면? 민주당 애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결국 그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고민정의가 사퇴하고 철험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철험회? 그 철험회처럼 민주당 안에 그 강성 친명계 활동을 하던 초선 의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이수진이가 놀랍게도 그 철험회의 주요 멤버였는데, 이수진이도 이번에 이재명한테 뒤통수 맞고 나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뒤끝이 없죠. 완전히 분노를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저격수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고참 서른이도 지금 탈당하겠다고 뛰쳐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노웅래는 단식을 6일 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아주 그냥 민주당 안에 온 집안이 콩가루가 돼가지고 난리 부르스입니다. 반면에 극한의 집안 싸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과는 180도 다르게 비교적 안정되어 있죠. 이쪽은 윤 정부와 국힘은 상대적으로 큰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은 집안 싸움, 그리고 자꾸 잡음이 나온 것 자체가 리더십과 진영 내의 분위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거든요. 반대로 조용하면은 어쨌든 저기는 그래도 지휘부가 통일돼서 굴러가는구나,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사실 그런데 국힘당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래 저렇게 극한으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애들이거든요. 이재명 친명계와 비명계는 계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반사이익을 한때 누리지를 못했었죠. 국힘당도 원래 참 불안불안했었어요. 누구 때문에. 결국 그런데 이제 민노총과 언론노조 애들이 억지로 밀어주던 저 커다란 분탕종자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 스스로 인격이 개차반이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면서 못 견디고 자기 혼자 감정 못 이기고 분해 못 이겨서 씩씩거리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갔죠. 근데 여러분들 분탕 하나 빠지고 나니까 보세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죠. 그렇다니까. 참고로 준석이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험지라고 합니다. 노원에 나온다고 했다가 화성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세종시도 들먹였다가 뜬금없이 대구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볼 때는 뭐 전국 어디가 뭐 다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겠지. 전국 모두가 험지니까. 아마 준석이는 평생 동안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 인간은 구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총선 승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부 조사를 해봐도 지금보다 6, 70석 이상 줄어들고 국힘당이 과반의 의석을 가져가게 생겼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설레발과 방심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게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금물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계속해서 국민들과 지지층들이 가려운 곳들을 찾아가지고 화끈하게 긁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재명이 분명히 공천 칼질을 어느 정도 심하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이 정도로 크게 단호하게 할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역시나 소신과 추진력 하나는 진짜 제대로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인정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재명 P7갑 공천 파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최근에 이재명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헬스장에 운동쇼를 하러 갔다가 런닝머신에 요즘 TV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공천이 컷오프되고 나서 불만 품은 임종석이가 하필이면은 딱 난리치고 있는 그 뉴스가 공교롭게도 같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헬스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진짜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코미디도 어떻게 진짜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프로는 정치뉴스예요. 자, 이재명은 과거에 문재인도 후보였던 그때 그 시절에 문재인의 단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착한 게 문제예요. 나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무시무시하죠? 자, 이재명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라는 발언입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뭐 예전부터 사실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이번에 이재명의 저 엄청난 어떤 그 추진력을 보면서 공천 학살을 칼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또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재평가를 하게 돼요. 자, 진짜 여러분들 지난 대선에서 이 인간을 막아냈던 게 대한민국에는 진짜 천운입니다. 천운. 다른 국민들은 그 절반의 국민들에게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거를 알까요?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진짜 천운이었거든요. 이 사람 막았던 게. 자,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 흐름은 어찌됐던 간에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대로만 흘러갑시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도 절대로 설레발 떨지 말고 방심하지도 맙시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